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7월 27일 저녁 8시 10분 정도 됐네요. 오늘 세비캠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 어제 오늘 이틀간 했는데 지난 성일 하이텍보다 더 경쟁률이 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450대 1, 정거금이 8초 750억. 8월 4일 날 코스닥에 입성하는데 지난번 성일 하이텍에서도 한 주도 못 받았는데 오늘 이번에도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네요. 이게 뭐 3,449.92 대 비례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8월 4일 날 어쨌든 상장하니까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일 하이텍도 내일 상장하니까 뭐 따상을 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미국의 FOMC가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0.75 BP 정도면 상승을 하겠고 뭐 그게 대부분 지배적이고요. 뭐 1%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상승에 조금 배팅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 아니고 오늘 미국장 분위기와 FOMC의 금리 결정 그러면은 내일 상승장을 좀 기대가 되는데 내일 상승장이라고 하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따상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은 뭐 성공적인 코스닥 입성이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진다. 어쨌든 이번에 공모 자금으로 신공장 증설과 고부가 탄산리튬 제조 설비 추가 이렇게 뭐 폐배터리 사업 추진한다고 했으니까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한산 용의 출연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7월 27일 개봉을 했는데 지금 예매율이 45.1%, 예매 매출액이 23억 4,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누적 매출액이 지금 예매 매출액 누적 매출액은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 되죠. 1억 7천만 원. 예매 관객 수가 21만 2,205명. 첫날인데 그렇고 지금 이제 낮 동안에 개봉했으니까 낮 동안에 본 사람이 한 15,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매율이 전체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1%로 압도적입니다. 예. 그리고 비상선언이 10.1%. 아마 이게 개봉이 8월 3일이 비상선언인데 아마 날짜에 따라서 이게 어떤 영화 개봉 일자 어떤 영화에 붙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그나마 지금 뭐 외계인이 7월 20일 날 개봉해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예매 매출액은 4억 6,700만 원 정도고 누적 매출액이 지금 112억 6,800만 원 정도 되죠. 예, 누적 관객이 100만 원을 넘었고요. 탑건이 664만 명 정도고 누적 매출액이 709억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709억. 그리고 헤어질 결심은 뭐 160억, 150만 원 정도 들었고 아무튼 한산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뭐 보러 갈 거고요. 어떤 첫날에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잠정 실적에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SK하이닉스가 잠정 여기 실적 보시면 컨센 상회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큰 재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뭐라고 할까 피크 아웃 어떻게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기기 때문에 조금 미래를 반영하는 주가 입장에서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주가 입장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보합선 정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와 LG노텍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컨센 상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합니다. 정년 동기 57.2%, 90.8%, 40.1% 정도고 삼성전기는 그에 반해서 이제 미미하죠. 순이익이 한 20.6% 정도 증가한 거 외에는 미미한데 숫자적으로 봐서는 매출액은 LG노텍이 크지만 영업이익은 삼성전기가 더 크고 순이익도 삼성전기가 더 크네요. 어쨌든 이 두 개의 라이벌 업체에서 밸류에이션 LG노텍이 더 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긴 봤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그 외에 또 눈에 뜨는 게 삼성물산이 실적이 참 잘 나왔네요. LG화학은 조금 큰센 하회했고요.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잘 움직였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왔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 위메이드가 적자 전환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컨센 상회하는 6,514억, 1,697억, 1,520억 중에 지금 영업이익은 조금 뭐 1.8%지만 매출액은 58%, 순이익은 25% 증가했네요. 그리고 RFIC는 여전히 뭐 실적이 형편없군요. 형편없는데 정말 5G는 언제 가나요?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코로나가 다시 지금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G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기회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 하회했습니다. 이 정도 반도체 업체들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로 지금 뭐 주가는 그닥 재미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발표했고 SK 하이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도 실적 발표했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뭐 제 관심 속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HPSP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HPSP를 오늘 좀 알아볼 거고요. 어쨌든 실적은 잘 나왔지만 전분기보다는 조금 못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1%, 63%, 94% 아주 잘 나왔죠. 근데 1분기보다는 조금 못 나와서 주가도 약간 조정받는 것 같고 BI 첨단 소재, TNL 화장품주인데 잘 나왔죠. 컨센 상해를 했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관심에 뭐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OCI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 하회했죠. 이번에 뭐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고 해서 어제는 낙폭이 컸지만 오늘 뭐라고 할까, 다른 중국 업체들의 태양광 업체의 실적 발표가 양호하게 나와서, 조금 움직였던 것 같고, 폴리시클론 가격,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 전망도, 좋게 이야기를 했죠, OCI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회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HPSP에 이어서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워낙 종목 수가 많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정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적자 전환을 했네요. 이 정도 실적의 브리핑을 보고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미국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0.75냐 1%냐 이거에 대해서 새벽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결정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선물이 지금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생각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지금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아무튼 이 금리의 향방이 내일의 주식시장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1.19%, 달러도 오늘 0.44% 좀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그 강보합 수준에서 머무르는데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어쨌든 내일이면 좀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FOMC가 오늘 열리고 나면 이제 2달간 열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리가 결정되는데 2달간은 일단 금리에 대한 거는 조금 내려놓고 아마 다른 이벤트로 이제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HPSP의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HPSP는 거의 신규 상장한 새내기죠. 새내기인데 지금 실적이 308억, 166억, 150억 정도랬는데 1분기에 비해서 좀 떨어졌죠. 1분기에 비해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조정받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고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긴 하지만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조금 안 나왔다라는 게 약간 실망 포인트로 잡히긴 하는데 3, 4분기, 4분기에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화려하게 대비한 새내기 주인 만큼 공모가 25,000원 대비해서 오늘 57,900원이면 여전히 10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6만 한 몇천 원까지 올라갔죠.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날에 화려하진 않죠. 5만원 딱 찍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상장 첫날에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좀 조정을 받다가 이튿날 셋째 날 계속 올라갔죠.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아주 좋은 보고서가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높이가 또 67,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57,900원, 2분기 실적에 조금 실망한 듯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향후에도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워낙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고 향후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HPSP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면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면 오늘 종가가 57,900원이면 시가총액이 한 1조 1,437억입니다. 22년도 예상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예상치의 순위 669억을 계산했을 때 PER이 17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PSR은 8.16배. 상당히 높죠. 지난번에 1분기에 첫날에 제가 이제 첫날에 5만원 찍고 43,000, 종가가 43,252원이었죠. 상장한 첫날에. 그걸 보다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PER도 높고 PSR도 높아졌죠.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분기보다 실적이 좀 떨어졌죠. 그 영업이익률도 53.81%, 56.9에서 53.81%. 근데 22년도 예상의 영업률이 58.4% 정도 되니까 역대 최고치를 예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4분기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원법,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육성법 5년간 300몇 조인가요? 450조인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할까요? 반도체 지원법 지금 또 상하원 통과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 물론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겠지만,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태원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화상하면서 29조인가요? 29조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반도체가 그 중에 가장 큰 20조를 차지한다고 신문기사에 나왔던데, 그런 식으로 반도체도 우리나라도 상당히 혜택을 입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 회사죠. 그래서 어떤 반도체를 빼놓고, 물론 반도체 플러스 IT 그런 걸 빼놓고 우리나라 증시를 생각할 수 없듯이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지, HPSP의 대주주는 이제 사모펀드죠. 사모펀드가 41.52% 가지고 있고, 한미반도체하고 곽동신 회장이 10.49%씩해서 지금 한 20.97, 21%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모펀드가 엑시트,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아마 최대주주로 올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HB 인베스트먼트니까 HB 그 테크놀로지가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던데, 그래서 한 주가가 좀 세게 갔던 것 같은데, 여기는 10%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HP 테크놀로지도 이 HPSP 상장에 따라서 좀 그 주가가 좀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HPSP에 이어서 아까 하나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가 66,800원, 5월 3일날 거의 고가를 찍고 지금 42,350원 정도, 그러니까 고가에서 한 36%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죠. 36%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실적입니다. 물론 증감을 보면 거의 미미하긴 하지만 거의 떨어지지 않는 실적이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6%, 31%, 그 다음에 23% 정도 증가한 실적이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지금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RSI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충분히
뭐라고 하반기 그냥 내년 초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배당 300원을 결정했다고 오늘 뉴스에 났네요.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리고 중간 배당에서 작년에 600원을 배당을 했는데 무슨 이제 중간 배당 300원 하면 이제 기말 배당을 이제 얼마나 줄지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어떤가 한번 봐야 되겠죠. 실적 받고 지금 뭐 예상 실적도 이렇게 나와 있고 영업이익률이 30%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600원, 올해 740원. 보니까 작년에도 중간 배당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300원 기말 배당을 했는데 2021년도에 600원이라고 나온 거 보면 중간에 300원 배당을 작년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25.12%로 제법 많고 시가총액은 이제 오늘이 42,350원이고 어제가 42,850원 조금 떨어졌겠죠. 한 8,300억대로 보이고 지금 포워드 PER이 8.74배 현재로는 12.65 정도 되는데 그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실적이 뭐 전분기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6.4로 30.38에 조금 증가한 상태고 22년도 예상 실적을 가지고 오늘 종가 42,350원으로 했을 때 PER은 9.68, PSR은 2.4배로 양호해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싸졌다라는 거죠. 이전의 PER에 비해서.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조금 증가했고요. 이 전분기보다는. 그리고 유보율도 풍부하고 중간 배당 300원도 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 물론 이제 4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더 매력적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현 가격대도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TCK가 하던 그런 뭐라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 분야도 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대주주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죠.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오사트 업체 중에 SK 하이닉스 물량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죠. 다음으로 LG이노텍을 보겠습니다. 애플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LG이노텍인데요. 지난번에 41만 4,50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약간 조정을 받고 애플이 뭐 감축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약간 조정받았다가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조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35만 2,500원이 이 종가인데 이 가격대는 조금 뭐라고 할까, 뭐, 좀 매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PER이 10배도 안 되는, 그리고 애플에 의해서 주가가 좀, 뭐, 결정 지어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애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6.08% 외국인 지분율 8조 2,800억 정도,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시면은 2분기 실적 아까 영업이익이 2,889억이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죠. 여기 지금 예상치인데 예상치보다 높아서 컨센 상이었다고 아까 저 서두에 보셨다시피 근데 1분기보다는 좀 못 나왔죠. 1분기 3,671억인데 2분기에 2,889억이니까 2,899억 좀 못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41만원 그 고점보다는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현재 뭐 22년도 1년 전체로 봐서는 17조 3,726억, 영업이익은 1조 5,579억, 순이익은 1조 867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기에 비해서 아까 밸류에이션이 좀 싸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배당도 작년에 3,000원 줬죠? 그래서 300원, 700원 주다가 작년에 3,000원 줬어요. 엄청나게 배당을 크게 줬죠? 아무래도 또 올해도 배당은 좀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 상으로 봐도 뭐, 신규로 진입하기는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분할 매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도 되지 않나. 어쨌든 삼성전기와 사업 모델이 비슷하고 어쨌든 뭐 기판도 하고 카메라 쪽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애플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으로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문기사도 이렇게 삼성전기, LG이노텍을 비교를 해놨네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이 22년도에 2조 4,556억, 전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581억에 3,600, 0.6%.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 57.2%, 영업이익은 90.8%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LG노텍은 아이폰, 요즘 뭐 핸드폰은 역시 아이폰이 대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이 부진했지만 매출 비중이 높은 MLCC의 전장 수요,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선방했다고 나오네요. 아무튼 둘 다 좀 지켜볼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기판이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텍 아직 실적 발표 안 했고, 대덕전자 실적 발표 안 했고, 해성DS는 발표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좀 기대가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식 시장을 보면 어쨌든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대, 오늘은 좀 내려갔지만 10만 명을 찍었다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금 뭐 바이오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셀레믹스 그리고 무상증자 테마가 요즘 좀 정시에 뭐라고 할까 대세라고 할까요?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한 주당 5주를 준다는 무상증자를 발표하니까 이게 상한가를 가고 그 외에 셀레믹스도 상한가 다 바이오주들이죠. 그래서 그 외에도 웰바이오텍 그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것도 지금 무상증자 테마, 그다음에 올리패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바이오 종목들이 막 좀 뭐라고 할까 코로나 확산세에 힘입어서 조금 앞타바이오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조금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던 거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다가 뭐라고 할까 K9 자주포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경공격기 발음도 힘든데 지금 그런 뭐 방산주 관련해서 폴란드의 그 큰 뭐라고 해야 수출 계약을 맺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죠. 뭐 한국 항공우주도 있었고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이 방산주 관련해서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러시아의 어떤 공격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뭐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가성비를 찾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를 구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장은 그렇게 해서 뭐 특징적으로 눈에 띄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 미국 FOMC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FOMC 금리 결정에 따라서 내일 시장의 방향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미국의 시장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를 했다는 걸 서두에 보셨는데 아무튼 선방했던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좀 전에 말씀드린 폴란드 관련해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현대로템 여기 보시면은 뭐 오늘은 조금 현대로템 조정받았는데 현대로템, 카이, 하나디펜스, 폴란드 20조 규모의 무기 수출, K9 자주 포와 FA50 경공격기, 그 다음에 K2 전차,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수출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으로 계약을 맺어서 물론 뭐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한다라는 계획도 있지만 그런 것 같고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주가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최근에 며칠 조정받다가 좀 올라오는 것 같고 LG 이노텍도 실적 발표로 조금 뭐 물론 강보합이지만 조금 올랐던 것 같고 바이오주 들이 조금 꿈틀꿈틀 많이 합니다. 뭐 원숭이 두창도 있고 지금 코로나도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지긋지긋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움직였던 것 같고 대부분은 뭐 그 외에는 상당히 뭐 눈에 띄지 않는 뭐라고 할까 지켜보는 뭐 FOMC 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LX 세미콘도 좀 오늘 올랐네요. LX 세미콘도 상당히 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이 빠졌는데 기대가 됩니다.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LX 세미콘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정보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PER도 상당히 낮습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5.1배, 포워드 PER은 3.9배, 외국인 지분율은 33.48, 1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지금 좀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좀 반도체의 뭐라고 할까, 업황이 조금 나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싼 게 아닌가. 지금 22년도 실적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뭐라고 해야, 영업이익률도 뭐 20%대 정도 나오면은 이 정도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배당도 엄청 크게 했죠. 5,400원 했습니다. 20년도에 1,350원, 19년도에 830원. 근데 올해는 아마 6,700원 정도 배당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엑스세미콘은, 주가가 너무 싸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라고 할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정도에서 주가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RSI가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87,300원, 9만원 정도에 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뭐라고 할까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분할 매수 차원이라고 하면은 LX세미콘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동아시안컵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전 어떻게 끝났는지 후반전도 곧 끝나갈 시간이네요. 아무튼 FOMC 결과를 지켜보면서 내일 뭐라고 할까 강한 상승장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